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 황세프의 요리교실입니다. 자, 오늘 다룰 요리는 이 기득권 세상이 과거에 이 서민의 영역에 광범위하게 자리 잡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무 생각이 없이 자, 더워지니까 이제 놀러 갈 생각하고 또 지금 코로나가 이제 좀 가라앉았으니까 저녁 먹으러 갈 생각하고 자, 그렇습니다. 다들 그냥 즐겁게 사는데 솔직히 한번 물어봅시다. 요즘 이 물가 인상 그리고 줄어든 여러분의 소득에서 과연 인생이 시간이 많이 남는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즐길 수 있는 형편이 되십니까? 그래서 저는 아무 생각 없이 대중들이 정치적인 문제는 머리 아프다. 그래서 그런데 이 신경 쓰지 말자. 여야 정치권, 기성 정치권 다 썩었다. 그래서 대체로 젊은 사람들이 냉소적 시각으로 기성 정치권에 거리를 두고 투표를 한다면 그나마 진보 좌파적인 쪽에 투표를 하는 행위를 합니다. 자, 그런데 그런 수준으로 냉소적이고 시니컬하게 정치를 바라보고 내가 이 정치에 영향을 미쳐서 내가 바람직하게 생각하는 세상으로 이 세상을 변화시켜 가는 그런 모습은 아예 귀찮아집니다. 그건 귀찮다. 내가 할 일이 아니다. 그건 뭐 정치인이나 잘난 사람이 해라. 나는 내 하루하루도 피곤하다. 그리고 일하고 먹고 사는 일도 힘겹다. 그리고 시간이 나면 무조건 즐기고 싶고 쉬고 싶다. 그래서 인생의 그런 단순하고 사소한 쾌락 외에 내 인생을 방해하는 무엇도 귀찮다. 이제 그렇게 생각들을 대체로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젊은 여성분들 상당수가 굉장히 이기적 어떤 발상. 물론 남성도 마찬가지지만 여성이 좀 뛰어난 것 같습니다. 30대, 40대 초반 이런 여성들, 특히 진보 좌파적인데 표를 많이 던지는 여성들 같은 경우는 내가 국가를 위해서 챙겨 먹어야 될 것은 철저하게 챙기고 빼먹겠다. 근데 국가가 여러분들한테 그냥 지돈도 아닌 국가 예산을 갖다가 푼돈으로 던지면서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을 묶어두고 있는 거지. 그런 국가에서 빼먹을 돈이 충분해서 여러분들 삶에서 육아나 교육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그런 세상은 절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돈을 저렇게 쓰는 것보다 내 자식을 키우는데 사교육이 제대로 잡히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집 때문에 이렇게 고생을 하는데 내만 임대주택에 들어가거나 주택 청약되는 문제가 아니라 이 세상을 생각한다면 주거제도가 좀 바뀌어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청년들은 이 백수가 상당합니다. 일을 한다 해도 대다수가 파트잡이에요. 자, 그래서 투잡, 쓰리잡을 띄고 이런 식으로 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일자리가 왜 이렇게 사라져서 나는 특별하게 잘 못 살은 건도 아닌데 제대로 된 직장에 취직도 못하고 이렇게 떠도는가? 내가 지금 이런 식으로 아르바이트나 몇 달마다 직장을 한 번씩 바꿔서 나중에 어떻게 내 삶을 나이 들어서 버텨내겠는가? 이런 문제들이 등장할 수밖에 없겠죠. 자, 요즘 이 요식업계도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호텔에 있다가 나와가지고 또 대형 각종 이 단체 건물에서 고급 식당을 하다가 그 장사가 그런 데도 안 돼요. 그래서 그런 식당이 문을 닫으면서 직장들을 이 중식 요식 업체 체인 레스토랑에 하는 다른 매장으로 보낸다는데 그 매장에도 충분한 인원이 세팅되어 있기 때문에 보내봤자 제대로 된 일을 할 수 없고 결국은 그만두라는 이야기겠죠. 부산의 한 해운대 바닷가에 있는 호텔은 얼마 전에 문을 닫고 또 그 호텔 소유권이 사모펀드 같은데 팔렸습니다. 정치권과 관계 있다 해서 시끄럽기도 한데요. 그러면서 직원들은 뿔뿔이 흩어지고 25명만 남아서 고용 승계해라고 이렇게 호텔 안에 머물고 있는데 그 승계 받은 사람이 거기에 호텔을 하겠습니까?
호텔을 안 하겠죠. 그래서 호텔과 유사한 돈이 되는 방식의 이 숙소로 옮겨가겠죠. 자, 그리고 거기에는 부산시나 이 결정권자와 또 그 사모펀드 간의 이 내밀한 이 언론이 이렇게 진행이 되겠죠. 부산에 제일 유명하고 시끄러웠던 LCT만 하더라도 그 LCT에서 돈 먹은 사람이 한둘입니까? 부산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거나 당시 정권의 핵심이었다는 사람들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LCT를 두고 거기에 높은 바닷가에 100층에 가까운 그 빌딩이 올라간다. 또 거기에 바닷가에 주거 공간을 갖다가 허용해준다. 이런 걸 가지고 온갖 장난이 지금 난무했습니다. 그 아는 사람들은 다 알지요. 자, 그래서 이 건설이 이루어지면 그 건설에서 떼돈을 벌려고 하는 사람과 정치인과 또 행정권을 가진 사람들, 고위공무원들, 이런 사람들 사이에 담합에 의해서 그것이 이루어지지, 거기에 일자리를 유지하려고 하는 사람의 그 사정은 도외시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에 점점 모든 것이 이 수익을 극대화하는 형태로 변해가면서 과거에는 서민의 영역에 있던 부분들이 다 넘어가고 있어요. 누구한테? 그런 분야에도 사모펀드나 이런 자본이 기어 들어와서 또 심지어 대기업 재벌에 속하는 자본들이 기어 들어와서 전부 점유를 해버립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한때 다음의 주인이었던 이재용. 다음을 팔고 모빌리티 사업에 치중한다면서 렌트카 회사를 만들어가지고 그것이 마치 무슨 IT에 기반한 모빌리티 사업이라면서 타다를 밀어붙이다가 결국은 막혔죠. 그걸 보고 이제 카카오가 처음에는 카푸리니 어쩌니 하더니만 머리를 좀 썼습니다. 택시 회사를 사들였죠. 여러 개를 사들여서 수천 명의 택시 기사들을 두고 택시 업계에 들어왔습니다. 자, 이제 요즘 들리는 이야기로는 그 택시 회사들을 다시 팔아버린다. 그래서 자기들은 이제 그야말로 카카오티에 기반을 둔 이 모빌리티 인터넷 플랫폼 사업에 치중하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들립니다. 자, 여기서 타다가 기본적으로 노리는 거는 택시기사 전부에게 자기들 이 카카오티라는 플랫폼망에 들어오게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해준다는 겁니까? 자, 그 안에 일단 들어가게 되면 손님을 배정받는데 수월해진다. 과거처럼 길거리에서 손님을 찾아다닐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카톡으로 모은 수많은 이 대한민국 국민들의 각종 정보를 카카오티로 옮겨서 자연스럽게 옮아가도록 만들고, 그리고 또 카카오뱅크라는 은행을 만들어서 결제를 자유롭게 해버리면서 금융기관화되고, 거기에 이제 택시 결제까지도 택시를 갖다가 호출하고, 그리고 손님을 태우고, 그러면서 거기에 상당한 수수료가 카카오티에 들어가도록 하는 사업에 진출한 거예요. 자, 일면 앉아서 부를 수도 있고, 거리에서 택시를 잡지 않아서 편할 수도 있지만, 카카오가 이 사업에 들어와서 막대한 이득을 앞으로 누려가겠죠. 자, 손님이나 택시는 전부 카카오의 노예입니다. 다만 진입하는 과정에서 대중의 저항을, 타다를 보니까 저항이 심하고 택시기사가 여러분이 분신 자살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가서는 안 되겠다 해서 택시 회사를 사가지고, 그래서 택시 회사를 9개나 샀다나요? 수천 명의 택시기사를 두고 이제 택시 사업을 직접 해가면서 플랫폼 사업을 하게 되니까 택시 기사들도 하다가 99,000원 받으려다가 39,000원으로 가격을 낮춰주니까, 그것도 뭐 하려고 한 게 아니라 국회에서 뭐라 하니까 낮춰주니까 이제 만족하고 타다 시스템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들어간 사람들은 이제 택시 요금이 탄력 요금제로 타다에서 0.7배에서 3.5배까지도 이렇게 받을 수 있도록 플랫폼 택시에 관해서 국회에서 허가를 해버린 거예요.
원래 택시 요금은 누가 결정합니까? 서울이면 서울시, 부산이면 부산시, 경남이면 경남도가 결정하는 게 택시 요금입니다. 광역지자체가 유일하게 택시 요금을 인상시키고 하는 것을 결정하는데 카카오는 국회에서 통과돼 버린, 잘 몰라요 일반 사람들은. 국회에서 모빌리티 관련 법안 개정안이 통과돼서 모빌리티로 택시를 제공하는 시스템에 한해서는 0.7에서 3.5배까지를 시간에 따라서 수요에 따라서 수요 공급에 따라서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허용해 줘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등장한 게 뭡니까? 카카오 블루. 또 블루가 안 잡힐 때는 카카오 블랙. 그래가지고 이게 과거에는 모범 택시가 일반 택시에 2배 조금 더 나온다 해서 굉장히 비싸서 겁이 나서 대부분 못 탔지요. 근데 이제 카카오 블랙 택시라는 거는 모범 택시는 저리 가라고 만원짜리 거리 정도 가도 4만원쯤 나오는 이런 무시무시한 가격. 밤에 뭐 11시 반쯤 되면 택시 안 잡히죠. 자, 그리고 밤에 12시 반, 1시 돼도 택시가 안 잡힙니다. 집에는 가야 되겠고. 그러면 카카오티로 호출을 하면 일반은 안 오죠.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문자가 뜨죠. 카카오 블루도 안 와요. 그러면 카카오 블랙 택시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이 들겠어요? 집에는 빨리 들어가서 좀 자야 되겠고. 돈이 문제냐? 그래서 옛날에 편법으로 강남역 사거리 같은 데서 택시가 지나가면 빨리 가고 싶어서 택시가 손님들을 태우기 위해 길가로 붙지 않고 멀찌감치 살살 가고 있죠. 등을 켜놓고. 따블하고 따따블 이렇게 해서 택시를 타고 간 적이 여러분들 있을 겁니다. 결국 그때 그 따블이나 따따블 받는 것이 불법이라고 밤에 그때 단속도 많이 나가고 있죠. 근데 그런 일들이 이제는 노골적으로 이 택시 업계에 합법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카카오라는 플랫폼 재벌이, 카카오는 재벌이죠. 인터넷 재벌이죠. 근데 사람들은 눈앞에 보이는 온라인 재벌, 삼성, 현대, SK는 이빨을 갈면서 이 플랫폼의 재벌들, 네이버나 다음 카카오나 또 각종 뭐 NC나 이런 게임 재벌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대하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사실은 문어발로 보자면 그 애들이 더한 겁니다. 이제 전부 다 이 인터넷 뱅크 사업과 예약 대행 사업 등으로 무차별로 자기들 이 문어발을 넓혀가고 있죠. 자, 쿠팡이라는 거. 과거에 전자상거래로 물건을 주문하고 살 것이 받기까지는 며칠이 걸리고 좀 귀찮았습니다. 그러는데 이게 뭐 바로 그냥 당일 배송이라고 오고 새벽 배송이라고 오고 심야 배송이라고 오고 좀 편하지요. 그래서 쿠팡이라는 게 손정이가 돈을 대고 해가지고 사실은 적자인데 수년간 적자인데 자 이런 식으로 이 주문 배달에서 효율성이 좀 있다 보니까 지금 쿠팡의 점유율은 높아갔습니다. 대신에 쿠팡이 사람들을 끌어모은다고 엄청난 몇 조 단위의 돈을 뿌렸죠. 투자받아가지고요. 자, 그런데 거기에 한번 모여드니까 이제 그런 혜택들을 슬그머니 빼도 빠져나가지 못하고 지금 쿠팡에 엮였습니다. 자, 그런데 쿠팡은 미국에 상장을 했습니다. 최근에 뭐 주식 하락해서 엉망이 됐지만요. 자, 결국은 쿠팡이 노리는 거는 전자상거래를 해서 거기에서 수익 구조를 노리는 것보다 전자상거래의 점유율을 높여서 그 점유율과 매출을 바탕으로 미래의 수입을 기대하면서 사람을 걸고 모은 것을 가지고 그 잠재적 가능성을 주식시장에 IPO, 상장시켜서 그걸로서 주식을 팔아가지고 돈을 버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그런 게 또 하나 있지요. 배달의 민족입니다. 그 배달의 민족도 이 사모펀드 쪽에서 돈을 수천억 받아가지고 식당과 그리고 이 소비자 사이를 갖다가 중개하면서 거기에 이제 배달하는 전문적인 사람들을 갖다가 배달만 전문적인 사람들을 만들어 간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처음에는 식당이 자기들이 그 기본적으로 매장에서 파는 거 외에 배달의 민족으로 들어오는 주문 등으로 파니까
이게 좀 이익이 될 것 같아서 들어갔어요. 근데 코로나로 오프라인 매출은 거의 안 되다시피 하니까 이제 배달의 민족의 온라인에 집중한 거예요. 자, 그래서 처음에는 식당에도 혜택을 주고 또 주문하는 사람한테도 아주 싸게 해서 혜택을 줬지만 적자로서 사람들한테 미끼를 떠린지는 거죠. 양쪽에 식당 주인과 그리고 소비자. 근데 이제 사람들을 상당히 끌고 모아서 한국의 1위가 되는 이 배달 사이트가 되다 보니까 그때부터는 어떻게 합니까? 그때부터는 안면을 바꾸면서 식당 보고 너네들이 많이 주문하고 싶으면 광고를 내고 월 사용료를 내고 또 더 나아가서 주문했을 때마다 이 주문비의 일부를 부담해라. 그리고 소비자에게는 이제 점점 치킨 하나 배달시켜도 3,000원, 5,000원씩 이렇게 주문료를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당연해져 가지고 마치 주문료를 그렇게 내고 주문시켜서 먹는 것이 당연하다고 되어가는 겁니다. 사실 테이크아웃이라는 거는 매장이 없이 그냥 집에서 먹기 때문에 실제로 매장을 운영하는 이런 부분에서 비용보다는 테이크아웃을 좀 싸게 해주죠. 외국에는 그런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매장 자체에 앉아서 먹지 않고 가져가게 되는 음식들은 테이크아웃은 상당히 싸게 파는 것이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격은요, 테이크아웃이 더 비싸요.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매장에서 먹는 가격보다 테이크아웃 주문 음식 가격이 좀 더 비싸고 거기에 배달료까지 별도로 받는 거예요. 식당은 자기들이 내야 될 몫을 거기에 배달 음식에 슬쩍 올립니다. 그러면 젊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더러워서 안 되겠다. 내가 전화를 해서 가지러 가든지 아니면 매장에 가서 먹겠다 해야 되는데 그냥 주문시켜서 집에서 TV 보고 먹는데 익숙해지면서 코로나로 이제 그런 습관들이 완전히 고착이 되었죠. 그러면 그런 습관들을 탈피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런 노력은 하지 않고 그냥 곧바로 빠져들어버린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배달의 민족은 어쨌습니까? 무슨 행제들인가 하는 사람들은 이제 그걸 팔아버렸죠. 독일의 배달 전문 회사에 딜리버리인가 하는데 다 팔아버렸고. 그래가지고 그걸 팔아가지고 돈을 몇 조를 받아가지고 이제 자기들한테 돈을 댔던 사모펀들한테 따블로 돌려주고 그리고 자기들도 수천억을 벌였죠. 세상 참 돈 벌기 쉽지요. 그러니까 돈을 댈 수 있는 이 물줄을 등 뒤에 끼고 어떤 분야에서 집요하게 한 3, 4년만 노력해서 그래서 그 처음에는 혜택을 남발하고 시스템 플랫폼을 갖추고 그 다음에 거기에 혜택을 남발하고 광고를 띄죠. TV에. 그래서 사람들을 끌고 모은 다음에는 이제 점유율을 높이고 점유율이 1위가 될 때까지는 적자를 보면서 계속 펀드 등에서 돈을 끌어 모아서 투자를 합니다. 자, 그들은 어느 순간에 팔거나 상장하는 것이 목적이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시장 점유율이 어느 정도가 확보되면 그걸 갖다가 팔아버리거나 외국에 아니면 그걸 상장을 시켜서 현금으로 이렇게 땡기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들은 손을 트는 거죠. 자, 이것이 오늘날 한국의 4차 혁신산업이라고 하는 플랫폼의 진실입니다. 이 윤석열 정부는 이 플랫폼에 대해서 자율 규제를 가겠다고 하죠. 이 플랫폼을 하는 사람들의 핵심 목적은 상장해서 떼돈을 벌거나 아니면 팔아서 떼돈을 벌는 거지 이 플랫폼 사업으로 안정적인 떼돈을 장기간 벌려고 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라는 겁니다. 결국 플랫폼은 떼돈을 벌기 위한 일종의 미끼, 신기루가 되는 거고 거기에 뭣도 모르고 그야말로 이 개미들이 몰려오는 겁니다. 그 개미들을 가둬 놓고는 이 개미가 한 100만 마리 들었다, 1000만 마리 들었다 해서 개미 박스를 파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이 오늘날 기득권 사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많은 진실들입니다. 자, 그렇다면요, 이 기득권 사회의 내막에 대해서 좀 깊이 생각을 좀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조건 젊은 사람들이 돈 벌고 성공한 사람을 찬양하는 풍토가 한국에 많더만요.
미국도 그런 것 때문에 미국 사회의 기풍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성실하게 노력하고 사는 미국 사회의 기풍이 무너지고 어쨌든 떼돈을 벌기 위해서 한탕을 칠까 하는 게 미국 사회에 넘쳐나고 미국의 기술주라는 것들 상당한 부분이 제대로 된 일자리가 아니라 임시직 일자리를 양산시키면서 결국은 상장시켜서 떼돈 버는데 치중하는 그런 것들이 전부 기술주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거는요, 이 기득권 사회와 그 다음에 4차 산업의 발달, 플랫폼의 발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발 좀 깊게 생각을 해보고 그런 것들을 저항을 하려고 노력해야 될 건데 그런 것들을 찬양하고 또 그런 것들을 이용하고 그런 데서 떼돈을 번 사기꾼들을 우러러보고 자, 그렇게 하면요. 당신들 삶이 평생 가도 나아질 수 없다는 겁니다. 오늘의 디저트. 기득권의 진실에 대해 눈을 좀 떠라, 젊은 사람들.